예, 대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접 가서 뵙고 또 국정감사도 감사련이와 대사를 비롯한 여러 공간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저희도 응원도 함께 드리고 싶었는데 화면으로밖에 뵐 수 없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제출 요청하던 당시에 미국의 사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글렌데일 평화소녀상 같은 경우가 일본 극우의 단체가 철거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고 그런 지난한 과정 끝에 어렵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경우도요. 당초에 도서관에서 시립 도서관에서 설치를 하기로 승인도 받았었는데 일본의 총영사부터 시작해서 기업인들이 뭐 도서관을 견학간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장 부부를 대사관저에 초청을 한다든지 등등 다각적인 방해 활동인 로비를 통해서 막아냈었는데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조직적 로비와 외교 활동은 굉장히 정교한 데에 비해서 우리 대사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번 베를린 상황에서도 우리 교민들 그리고 또 우리 동포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 좀 수렴해서 그 경과나 또 지금 참조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 좀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신형 ICBM 그리고 SLBM이 공개가 됐는데요. 통상 이렇게 신형 전략 무기가 공개되었을 때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형국이긴 했습니다. 신형 전략 무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이 여러 방향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외교적 평가를 본다면은 9월 초중순경 있었던 정상관의 친서교환이라든지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건 가운데 있었지만 9월 25일 사과 통지문안의 문맥상의 결의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 연병식에 있었던 연설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은 대화의 용의 그리고 또 관계의 복원의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자명합니다. 그런데 당사국들과의 현명한 외교 그리고 또 명민한 외교를 한다면 분명히 타개할 돌파구는 있다는 생각인데요. 여러 기회 동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매듭을 풀어오는 역할을 해오셨던 우리 대사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열병식 당일 발언이나 어떤 정세 상황을 포함해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판단 그리고 어떤 노력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실패 후에 우리는 굉장히 실망과 좌절감에 되어 있었죠. 그 후에 코로나 사태 또는 북한에서의 홍수 피해 등으로 굉장히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최근에 일련의 조치들이 북한으로부터 그렇게 남한에 대해 우리에게 적대적인 그런 레토릭 대신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보이려는 그런 능력을 보고 저는 꼭 주의 대사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뭔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도 우리 모든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가슴을 후회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만 이슈해가지고 새로운 남북한 간의 어떤 돌파구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열병식에 신형 무기를 시연을 해서 또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은 북한은 계속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숨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이해를 하고 그 무기들이 사용되지 않고 언젠가는 폐기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하는 데에 인류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같은 방향에서 어려운 상황 내에서의 대미외교, 공외교를 포함한 여러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주미대사관의 역할이 정말 소중한 때입니다. 앞서도 또 언급되기도 했지만요.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173분의 의원들이 종전선언 결의안을 제안을 해둔 상태인데요. 여전히 대한민국 내에서는 뜨거운 감자, 정치적 공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수권법에
부대 의견의 방식이었지만 미 하원의 모든 당의 합의로 만든 바가 있는데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었다. 이에 대한 판단이 무르익었었다라는 판단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노력 그리고 또 공공외교, 시민사회를 포함한 공공외교 그리고 의원외교의 성과였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해 2019년 10월 진보를 위한 데이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유권자 67%가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공화당 지지하는 분들이 76%로 가장 높았고요. 무소속, 그다음에 민주당이 한 60여 프로 가까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은 이렇게 진지하게 성숙해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상황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 주시긴 했지만 이수혁 주미대사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간략히 말씀 주신 내용 중복되면 생략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국내 국제사회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미국 내에서 관련된 여론을 피부로 체감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노력의 변화에 주미 대사관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종전선언에 관련해가지고 집중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미국 의회에서도 종전선언을 결의안으로 지지하는 50명 가까운 의원들이 이 결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 프로세스, 평화협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환영하고 있고 그것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 문제를 아까 우리 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제가 거론을 한다면은 종전선언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법률적 의무가 부여되는 것도 아닌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나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그러한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주체도 우리 정부가 처음과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융통성을 보였죠. 근데 이제 또 이 종전선언의 공관대를 미 정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처음에 이제 미국이 이 종전선언에 많은 그 애착을 가졌었는데 지금 현 상황은 북한이 당초에는 굉장한 열의를 가졌었는데 하노이 회담 실패한 이후에는 남북 간의 관계를 다 차단하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입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아직 호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북한이 이것에 호응해오면 미국도 종전선언을 참여하는 데에 아무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표가 아니고 평화 프로세스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 선언임을 감안해서 법률적 효과까지는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정전협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종전선언이 돼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식의 선언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정부의 입장과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전 협정과 선을 그으셨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정전 체제를 조속하게 끝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여러 차례 있었던 북한과의 교전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판단 미스의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방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저는 정전 체제를 끝내는 것 역시도 선언이란과 다각적인 모색이 가능하지만 저는 정치적 선언 이상의 또 다른 체제 모색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대사님의 고견도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복합적인 정세, 어려운 정세를 반영한 국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순간순간 즉각적이지만 정말 현명하고 기민한 대응을 해야 되는 어려운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래간 지켜왔던 한미 동맹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략적 결합과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간 한미 동맹의 주요한 파트너인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야기되었던 존 볼턴 같은 경우도 회고록 모두를 신뢰할 수 없지만 일부에 하고 있다고 종합적 해석을 해봤을 때 바로
국가안전보장국장에게 중요 정보 실시간 제공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의 타국의 이익이 결합된 한미동맹의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 당사자를 우리가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현안에 합당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주체적 인식과 판단으로 외교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건 간에 야치국장도 퇴임했고 존 볼턴 실적 공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이게 얼마 도움이 됐을까 의문이 드는 그분도 퇴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판이 짜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돌파구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 여야 의원님의 그런 지혜들을 충분히 경청하시고 또 판단은 국익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질의 과정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사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우리 국회의 각 의원님들의 입장도 이해가 돼서 제가 정리하듯이 좀 긴 시간을 써봤습니다. 여쭙겠습니다. 미국이 이민 출입국 정책 변화가 근간에 있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당분간 모든 이민 금지하겠다라고 했었고요. 또 그러니까 불법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관련해서도 정은 폐지하려고 했지만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유학생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제한이라든지 입국 제한 정책 우리 국민들 애로 사항도 다수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사관에서는 한인 유학생 회장단과 화상회의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취업 이민 등 이민 절차 으로 피해 입은 사례들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대사관에서 수시로 입었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사례들을 미국 정부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달 국내에 보도된 바로는 드폴대 한국 유학생이 미국 입국 거부 되기도 했었고요. 비자 제한 아마 첫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즉각적으로 파악하시고 또 파악되는 대로 신속한 대응 그리고 안에 여력으로 힘든 지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요청을 해서라도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 최상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종차별 문제 조금 전 다른 의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요. 주로 뉴욕이나 LA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주민대사관 같은 경우는 어치사협회 공식 리셉션 행사도 하는 등 관할 지역 이외의 미주 네트워크에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 문제 전체 우리 미국 내 교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상황에 대한 파악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 간략하게만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교민들의 권익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권익 이것이 옛날에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사실 제사로서 부임을 해가지고 한국의 국위가 이렇게 높아진 것을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국익을 추구하기에 굉장히 한국의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인들, 우리 교민들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폄하되거나 하는 일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민들의 그러한 불편 신고나 또는 권익이 훼손됐거나 또는 인종차별적인 것이 있으면 즉각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